안녕하세요. 송재빈의 재난얘기 송재빈입니다. 재난을 통해 재난을 대비한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로 인한 그 사고가 빈번하고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문제점과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 1921년 개백지에 발표한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의 일부입니다. 누가 이렇게 술을 권했는가?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했다고. 술 안 먹는다고 굉장히 막혀요. 아, 답답해.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1921년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소설 내용하고 지금 현실하고 거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의 피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클린 사브리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클린 사브리도는 199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베네수엘라 출신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어학연수를 떠나게 오게 되는데 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에다가 가는 도중에 대형 트럭이 음주운전하는 대형 트럭이 차량하고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샤브리도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저 화상으로 인하여 120번 수술한 얼굴이 지금 제 얼굴입니다. 지금 사고 당시 전의 얼굴하고 사고 후의 얼굴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클린 사브리도가 음주운전의 음주운전 금지를 위해서 지금 홍보한 내용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면 귀와 코, 눈썹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수천 번도 더 카메라 앞에 앉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중 하나다. 이 얼굴과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왜 이 일을 마다하겠는가. 이 홍보대사를 하면서 이거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제발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5%.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가 되는데 재범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독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주 0.05에서 0.03으로 낮춰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0.03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술 먹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음주를 하면은 운전을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술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아마 입법자들도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이 한 60kg 소주 2병을 자정까지 먹고 오전 7시 운전하면 0.04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구강청결제나 감기약을 먹었을 때는 이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단속에서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선별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자가 65kg에서 성인 기준으로 해서 19도 소주 한 잔 마셔도 0.03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행사정책연구원에서도 맥주 한 잔, 한 캔,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나 한 캔 정도 마시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 0.03 정도 나온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이렇게 2018년 12월 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다시 최근에 2019년 6월 25일 날 시행되고 다시 개정돼서 시행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2018년 9월 25일 그 부산 해운도에 휴가 중인 그 군인이 많지 않은 그 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그 11월 9일 날그 사망하는 그 일명 그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이 법이 입법이 되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회 음주운전 처벌을 제안했고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그 국민이 동의를 했고 국회의원 104명이 발의해서 입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마실 때는 황홀하고 기분이 좋지만은 잔이 넘어갈수록 이게 판단력과 운동 능력, 그 다음에 활동 둔화되고 의식이나 이런 것이 마비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로 음주운전하는 시간대를 보면은 22에서 02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도 그 연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숙취 운전자가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평균 그 시속 16km 빨리 달리고 차선 이탈이 4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4배가 많다고 보면 되겠죠. 교통신호 위반도 2배가 많다고 합니다. 아침이라도 그 혈액 속의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입니다. 이번에 그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그 처벌은 강화가 됐습니다. 0.055에서 0.03으로 낮춰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음주운전 하면은 운전대를 잡지 마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취소 기준도 변경이 됐습니다. 낮춰서 0.08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음주운전에 사망사고를 할 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핀란드나 이런 데 전부 다 살펴봐도 그 우리같이 이렇게 관대한 이런 법이 아니라 강력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정신인까지 처벌하고 수 있고 초보 운전자도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것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술은 범죄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이런 거 책임 무능력 이런 것을 감경 사유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오히려 지우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간대한 우리 사회는 그 형법 제10조 2항 심신미약 즉 감경 사유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많이 지금 그 집행유예나 벌금 이런 것으로 해서 처분이 좀 유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대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취한 죄를 명령죄라고 하는데 미국, 스위스, 영국, 독일, 일본 어떤 경우에도 그 처벌하지 그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주치 감경을 이렇게 그 관대한 처분을 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치 감경입니다. 그 성범죄에서도 나왔듯이 그 주치 상태에서 그 성범죄를 한 걸 감경해주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국민들 여론이 있었고 국민청원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그 음주로 인한 그 성범죄나 그 모든 사건의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주치 감경에 대해서는 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입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동차, 킥보드입니다. 이런 게 음주단속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음주단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입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입니다. 지금 그 대리운전이나 일반적으로 학생들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하면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 면허 정지 취소는 없지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탈무드의 술에 대한 그 4가지 단계의 비율을 해놨습니다. 비율을 해도 그 짐승하고 비율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 양입니다. 온화하고 온순하고 술을 마시다가 좀 잔이 더 가면은 사자같이 난폭해지고 사납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죠. 평소에 안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돼지같이 추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삼키고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살인행위입니다. 흉기를 먹인 운전자. 그 음주운전을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그 매달 최소 1000명 이상이 음주운전에 적발된다고 합니다. 그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고 단 한 잔의 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술에 대한 간대한 문화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그 음주로 인한 이런 사고 사례를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의 피해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그 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되고 주치 감경, 심신미약 이 부분에도 지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재민의 전한 얘기 송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